납작만두입니다. 납작만두. 여기에 어울리는 와인은 바로 리즐링입니다. 리즐링.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프랑스 오데 샤또라든가 이런 유명한 것들 사놓으면 당연히 돈이 되죠. 근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최근 단타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감한 얘기인데요. 맛이 없습니다. 뭐 비판을 받은 거 비판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 생산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한국 지형을 포함한 때루아라고 하거든요. 이 때루아가 국제 포도 품종, 예를 들면 까베네 쇼비뇽, 멜롯 이런 포도가 자라기 힘든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리가 많이 내리고 저희는 장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포도 재배가 힘들 뿐더러 포도의 당분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당분이 낮으면 포도주를 만들 때 설탕을 보충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고급 와인으로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제안을 한다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제 포도 품종을 심을 수 있는 때로를 찾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에 맞는 포도 품종이 개발이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청포도에 청수라는 포도가 있습니다. 청수.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제가 핀란드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평가가 좋습니다. 가깝습니다. 영천 와인을 해서 만든 건데요. 좀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가 별 생산 기지가 없습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천에 가까운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도시 와이너리입니다. 대구라는 도시에 영천 등 전국적인 포도를 가져다가 여기에 생산 공장 와이너리를 관광화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컨셉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 투어 코스로 만들 수 있고 다소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관광 개념화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군위가 지금 편입되고 있고 신공항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처럼 까부 지하 저장고를 몇 킬로씩 뚫어서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 대학, 와인 레스토랑, 와인 까부, 여러 가지 와인 박물관 이 연계해서 간다면 대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군위와 영천을 연계하는 와이너리 도시화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면 우량주를 사라. 무조건 현재 유명한 프랑스 오데 샤또라든가 미국의 컬트 와인 또 이쪽 유럽의 가라지 와인 이런 유명한 것들 사놓으면 당연히 돈이 되죠. 근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거는 뭐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최근 단타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와인들을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좀 올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크리스티나 소도비나 옥션 사지 마시고요.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는 쌉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르로아 여사의 와인을 사세요. 아직도 시골 유럽의 시골에 가면은 르로아 여사의 와인들이 비싸지 않습니다. 방법은 여행 갔을 때 시골의 레스토랑을 가서 사라. 단타 치기 위해서는 피노누아 부르고뉴를 선택하고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프랑스 오데 샤또, 그다음에 가라지 또는 컬트 와인들 이런 것들을 사서 10년, 20년 두면 주식 가격보다는 뛵니다. 근데 그러나 또 사람은 또 유혹이 있잖아요. 중요한 뭐 결혼 기념일이다. 또 지인분들이 뭐 오픈해라 그러면 오픈하십시오. 그것이 더 큰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짜고 맵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 않죠. 김치도 맵지만 매운 것을 상쇄시켜주는 와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김치와 스파클링 완전 시원하게 드시면요. 매운맛이 싹 가십니다. 자, 된장찌개 궁금한 냄새 나죠? 아닙니다. 외국에 소스가 들어갔듯이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가요? 고명과 양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된장찌개 먹을 때 된장 국물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야채도 있고 두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면서 와인을 같이 먹는 거예요. 왜? 구수한 화이트 와인 중에 내추럴 와인이 있습니다. 약간 마구간 냄새도 나는 듯하지만 고소한 꾸리꾸리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된장찌개 두부 하나 딱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죠. 불고기는 당연히 레드와인하고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찬들,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화이트 와인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나물에 들어가 있는 고소한 기름이라든가 깨소금, 그 다음에 거기 뭐 야채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화이트 와인하고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비빔밥도 여러분들 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빔밥에는 고명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도 있고 뭐 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울려서 와인을 한 잔 딱 먹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즘에 나오는 꼬마 김밥 있잖아요. 꼬마 김밥. 꼬마 김밥 딱 조그만 거 하나 딱 먹고 와인 한 잔 딱 먹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외국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제가 해주면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검증된 거기 때문에 맵고 짠 이런 음식이라 생각한다면 스파클링으로 가라. 그 다음에 우리의 달콤한 고기로 간다. 레드로 가라. 반찬으로 간다 그러면 화이트로 가라. 떡이다. 떡에 또 이렇게 조청 찍어 먹잖아요. 달콤하잖아요. 포트 와인으로 가라.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는 신미라는 그 맛을 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뭉티기입니다. 뭉티기. 이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합니다. 피노누아입니다. 피노누아는 적포도 중에 가장 향기롭고 고급스럽고 섬세한 와인입니다. 여기에 뭐 다른 고기하고도 어울리지만 이 대구 뭉티기의 그런 식감과 향기로운 피노누아가 합쳐지면은 그 풍미는 엄청납니다.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막창고입니다. 이러한 아주 기름진 고소함에 어울리는 와인은 바로 까베네 쇼비뇽입니다. 까베네 쇼비뇽 포도는 가장 탄닌이 많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까베네 쇼비뇽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탄닌이 기름진 그런 맛을 상쇄시켜주고 시너지를 내서 엄청난 술안주로서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납작만두입니다. 납작만두. 여기에 어울리는 포도는 리즐링입니다. 리즐링. 리즐링 포도는 화이트 포도 중에 가장 신선하고 약간의 스윗한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작만두와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서 드시면 달콤함이 배가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 집에서 비 오는 날 이럴 때 납작만두 구워서 리즐링 한 병 턱 따서 약간 차갑게 해서 쭉 드시면 뭐 세상 부럽지 않겠습니다. 대구 신미 아주 좋습니다. 1947년산 슈발블랑이 있습니다. 슈발블랑. 저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구멍 나옵니다.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저건 이제 프랑스 보르도 오른쪽 우안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생떼밀령 지역에 5등급이 있는데요. 그중에 뿌레미에 크랑크너스 A입니다. 그래서 슈바블랑은 백마, 하얀 말을 뜻하는 거죠. 블랑은 이제 화이트는 뜻이고요. 최고 우안 지방에서 비싼 와인입니다. 그리고 저 빈티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그리고 그 끝났을 때 그 포도밭에 대한 수확을 견뎌냈고, 그리고 1차 발효인데 여기는 콘크리트입니다. 스테인리스가 아니에요. 콘크리트를 통으로 고수해서 응집된 맛을 뽑아내고, 또 당시에는 블렌딩을 하는데요. 멜롯 포도가 많이 우아는 멜롯입니다. 왼쪽은 까베네 쇼비뇽인데 여기는 까베네 프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죠. 그래서 까베네 프랑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 포도는 없습니다. 우한 지방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해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맞아 떨어진 거죠. 굉장히 폭발적인 향기로운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 고수합니다. 그래서 해가 좋은 해는 까베네 프랑 포도를 더 많이 집어넣고 콘크리트 1차 발효를 고집합니다. 전통이 됐고 지금 최고의 우한 생떼밀령이 1등 와인이 됐고 그 빈티 성공한 해가 47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저런 거는 디킨팅을 일주일 정도 해야 됩니다. 몇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오픈해서 자꾸 핸들링, 컨트롤 해야 됩니다. 열렸다 싶으면 막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 와인 같은 경우는 7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FICB 한 멤버로서 한국와인기사단이 지금 현재 24명의 슈발리에, 오피시에 6명, 사령관 하나를 배출했는데요. 더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FICB 세계대회가 2026년 또는 2027년에 있는데 대구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내년 파리 총회에 제가 갑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헝가리 전체대회에 가서 잘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꼭 대구에 FICB 세계대회를 유출해서 대구 시내에 와인 기사단, 그런 후드를 입은 분들이
뭐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이 버스나 택시 동대구역을 누비고 또 기사화가 되고 도시 와이너리가 건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제가 대구에 한번 와인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이 제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